내란 혐의 강의 9일 1년 6개월 징역 법정 구속. 2025 고합 1637호 사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을 중계 속기 녹음합니다. 강희구 피고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특검 측에서 출석하신 분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검사보 장우성, 파견검사 김정국, 김현지 출석하였습니다. 네. 변호인도 출석하셨습니까? 네, 법무부인 H로의 김상배 변호사입니다. 네. 판결 선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았고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모든 공소 사실에 관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먼저 유무죄에 관한 결론부터 고지를 하고 그 후에 각각의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선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 중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은 내용의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을 하였고 그 외에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유죄로 판단한 부분의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입니다.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이 사건 계엄 선포문 표지로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은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문은 공문서가 아니고 그 내용 또한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와 허위 공문서 행사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대통령이 작성권자이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82조에 따라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로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공문서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 역시 헌법 제82조에 맞추어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문서는 결재권자가 서명 등의 방법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된다고 할 수 있는데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대통령의 날인이 없고 계엄 선포 시에는 국무위원 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하지만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만 부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문서가 아니라고도 주장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문의 형식에 관해서 법령에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고 피고인이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서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의 범위 내에서 증명력과 신용력을 갖는 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허위인지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82조의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법상 행위 이전에 부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들어 비상계엄 선포문에 기재한 날짜는 서명일 등이 아니라 계엄 선포의 효력 발생일이고 부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완결된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부서일을 기재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문서주의와 부서제도의 의의 그리고 부서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관해서 부서가 있는 문서의 작성은 당의 행위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계엄의 선포에 관해서도 동일하며 비상계엄 선포문에 기재된 날짜는 대통령 명의의 당의 비상계엄 선포문의 작성 및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가 그 기재된 날짜인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에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허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와 허위 공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던 것은 사실이고 내부적으로 보존할 목적만 가지고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에는 부서에 관한 문제제기 등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서를 행사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의 경위에 관해서 김주현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되고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한덕수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에 배포되었던 선포문을 전달받아 그 문서는 그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있었음이 분명하고 행사의 목적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내부적으로 보존을 할 목적만 가지고 있었다면 한덕수로부터 받은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받아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였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와는 다른 양식, 즉 부서란이 있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새로 만들어서 서명을 하도록 했는 바 이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적법성을 증명하고 비상계엄 선포문 표시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를 작성한 이상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위 문서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행사의 목적이 부인될 수도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 서류 손상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도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관 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 기록물법의 해석상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되어야만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거나 이관 대상으로 확정이 되어야만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한덕수의 요청을 받고 보관 책임자로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더 이상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폐기할 용도로 처분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공용 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것이고 따라서 이를 손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용 서류 손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공문서로 성립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이 되어서 공무소인 대통령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용 서류에 해당합니다. 문서를 사용할 의사나 목적이 명백히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습니다. 또한 공문서는 작성자의 지배를 떠나 작성자로서도 그 변경, 삭제가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면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는 없는 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위와 같은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공문서를 손상한 경우에도 공용 서류 손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 공용 서류 손상죄도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공용 서류 손상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이 되면 공용 서류 손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공용 서류 손상죄는 일부 행위 태양이 같을 뿐 행위의 객체가 다릅니다. 특히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공용서류 손상죄는 그와 관련된 공무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죄는 보호법익도 다릅니다. 따라서 양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해서 윤석열과 공모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파기한 후에 윤석열에게 사후 보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 위해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윤석열의 승인을 받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폐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고 2025년 2월 25일 검찰에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승인의 과정에 관하여도 윤석열이 사후에 했다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어떤 행위에 있어 사후에 할 수도 있지,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 라고 말했다는 매우 구체적인 정황에 관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그 후에 2025년 6월 30일 특별검사 조사 당시에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면서 먼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폐기한 다음 윤석열에게 사후에 보고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를 대통령의 승인 없이 폐기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주장일 뿐 아니라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앞서 본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런 진술을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윤석열과 공모하에 폐기하였다는 부분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 서류 손상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죄 부분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 중에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였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부분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위와 같은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주문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허위 공문서 행사의 점은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보관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가 파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피고인의 책상 서랍에 있는 문서를 열람할 수 있었다거나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보관 행위만으로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죄로 인정한 부분의 양형 이유를 설명함에 앞서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했던 법률상 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각 죄가 피고인이 검찰 참고인 조사 시에 최초로 진술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조사 시부터 계속해서 공소사실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였기 때문에 윤석열 특별검사법 제25조 제3호에 따라 형이 필요적으로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윤석열 특별검사법 25조는 위 법률이 2025년 9월 26일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입니다.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3호는 수사 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 행위 또는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윤석열 특별검사법 제25조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 증언 및 자료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인 점, 위 규정이 제3호를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 행위를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윤석열 특별검사법 제25조 제3호에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에 준하는 행위로서 범죄 규명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고인이 2025년 2월 25일 검찰 참고인 조사 시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 진술하고 자신이 작성했던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범인 윤석열, 한덕수 및 김용현의 범죄를 규명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폐기 사실을 보고하였는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윤석열 특별검사법 제25조 제3호의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죄 부분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1급 상당의 고위공무원인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으로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가 이루어진 문서로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인지한 후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당초 배포되었던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존재하지 않던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부서란을 추가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형식을 새롭게 작성하고 한덕수, 김용현 및 윤석열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한덕수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폐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윤석열에 보고한 후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서류인 위 문서를 무단으로 폐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등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한덕수 및 김용현의 서명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 행위를 담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할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 및 수사 재판 절차에 위 문서를 제출하겠다는 적극적이고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다고는 단정하기가 어렵고 실제 피고인은 위 문서를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하였을 뿐 행사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폐기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부석권자인 한덕수의 폐기 요청을 받아 작성권자인 윤석열의 승인 하에 위 문서를 폐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2월 25일 검찰 참고인 조사 시 수사기관이 질문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하고 자신이 작성하였던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수기로 재현하여 제출하였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수사기관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 측면이 있고 윤석열에게 위 문서를 폐기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는지에 대한 부분 이외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주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관해서는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구치소나 교도소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문에 무죄로 선고된 부분이 있습니다. 피고인 주문에 무죄로 표시된 부분에 관해서 판결 공시를 희망하십니까? 판결 공시는 신문이나 법원 홈페이지에 무죄 판결 받았다는 취지를 게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형법 제58조에 따라 무죄 부분에 관해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결정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과 이유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형사 보상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그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 절차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혐의 1년 6개월 구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